자, 오늘은 유리수를 우리가 중1 때 배웠는데요. 오늘은 무리수, 무리수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유리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숫자를 보다 보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애들 있죠. 우리가 파이는 3.14, 15, 92, 65, 35, 79, 89, 79, 89 해서 순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무한소수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율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였는데 이제는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이제 새로운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하나의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에서 무자가 없을 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뭐라고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대표적인 예가 파이, 원주율은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끝없이 소수가 이어지는 소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수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0.3땡 우리 중2 때 배웠잖아요. 이거는 순환소수였어요. 이 순환소수는 9분의 3이라고 해서 우리 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약분하면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나누면 0.3이 계속 반복이 되죠.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무리수라는 숫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라는 건 새로운 실수라는 이제 수 용어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우리 중2 때까지는 유리수만 배웠잖아요.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 정수는 크게 양의 정수 이렇게 나타냈어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수를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가 전체 다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가 유리수야. 이렇게 우리가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또 연구를 하다 보니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이름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무리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여기 있는 유리수들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0도요. 유리수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0이 되거든요. 예, 다 되는 거죠. 그럼 루트 2는요. 우리가 루트 2는 해보면 1.414 해가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무리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루트 9는 우리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으로 된다고 했죠. 얘는 또 뭐가 되냐면 얘는 또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루트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유리수고 뭐가 무리수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유리수보다 더 큰 숫자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이제 실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에 이제 실수, 더 큰 숫자의 범위인 실수라는 이제 범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수직선에는 그러면 실수에 있는 수를 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요. 대응함적으로 완전히 메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수직선에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도 여기 잠깐 내려가서 가볼까요?
자, 일단 이게 마이너스 2.5랑 4분의 3이랑 1.5는 우리가 유리수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가운데를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를 뜻하는 거고요. 4분의 3은 0하고 1을 4등분이에요. 하나, 둘, 셋, 4등분해서 3칸 간 부분을 4분의 3이라고요. 1.5는 1하고 2를 가운데 2등분한 거. 그래서 반 1.5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수는 수직선에 다 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이제 아까 뭐 어떤 게 무리수였어요. 파이나 루트 2 이런 것들, 루트 2가 이제 무리수로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이따가 얘기 또 해줄 거지만 루트 2가 대표적인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것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모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숫자는 실수가 전체로 범위로 이제 수가 확정이 됐어요. 실수는 수직선에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에 한 점씩 대응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수직선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소수를 한번 또 정의를 두 가지로 갈래로 해볼게요. 소수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눠져 있어요.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셀 수 있는 수예요. 0.224, 5.234 뭐 이렇게 끝 점점점으로 이제 계속 순환하거나 끝없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소수점 아래에 순환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에 이제 소수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끝이 보이는 소수입니다. 예, 이거는 유한소수는 당연히 분수로 고칠 수 있었죠. 그리고 무한소수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무한소수로 두 개로 나누죠. 순환소수는 어떤 거냐면 0.333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거 또는 0.2424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중2 때 배웠거든요. 이런 거를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 비순환 무한소수는 이따가 또 배울 거지만 루트 2나 루트 3, 루트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비순환 무한소수로서 무리수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그럼 또 틀려요. 무한소수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으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그럼 맞죠. 근데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고 무리수인 것도 있으니까 구분을 꼭 잘 지어줘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다만 유리수는 수직선에 다 메꿔질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수는 어디다 이제 나타낼 수 있느냐? 이제 무리수를 하기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2 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중2 때 피타고라스를 미리 배웠어요. 네,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뭐였어요?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 제곱이라는 애를 없애버리고 나는 C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제곱을 없애는 과정이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이고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네모제곱인데 네모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 1제곱 더하기 1제곱 하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직각 2등변 삼각형이죠. 자, 한 변이 1, 또 한 변이 1일 때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된다는 거 외워두셔도 되겠어요. 잘 나오거든요. 루트 2가 된다는 거고 또 이거는 한 변이 1이고 또 한 변이 3인 빗변의 길이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제곱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1제곱과 3제곱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3, 3은 9, 1, 10이죠. 우리 x는 이제 앞으로 루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그 다음에 제곱근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었다가 이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거는 이 면적이 두 칸이 되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2칸이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x제곱이 2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없잖아요. x는 풀마 루트 2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도형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x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도 외워주시고요. 여기는 여기 조그만 정사각형 하나, 한 변이 1cm인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직선에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원점이라는 0이라는 중심점에서 대각선 루트 2만큼 부채꼴로 내려서 옵니다. 부채꼴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반지름이 요만큼의 길이로 컴퍼스로 그린다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리면 여기 정확히 이 지점에 루트 2 길이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는 0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간 거죠. 그래서 0 플러스 루트 2. 근데 0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 좌표의 이름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 좌표값은 루트 2가 되고요. 또 0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0이 생략되니까 이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직선의 무리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도요. 자, 여기 이 정사각형만 보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루트 2라고 그랬죠? 근데 출발 지점을 잘 보세요. 2죠.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는 2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연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정사각형 보세요.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은 항상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자, 출발점을 보세요. 자, 출발하는 중심,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의 중심이 1인데 컴퍼스로 요 길이만큼 이게 쑥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부채꼴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쑥 원을 부채꼴을 그리면 여기는 1에서 출발했잖아요. 출발 지점을 정해주고요. 나 루트 2만큼 갔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반대쪽도 한번 보세요. 이 부채꼴 피자 한 조각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자, 중점, 피자 중점, 피자 한 조각의 중점은 이 부채꼴을 그리는 시점이 2에서 출발해서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2에서 자, 이제 위치가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좌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볼까요? 자, 이것도 부채꼴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자, 원의 한 일부분인 부채꼴인데 난 3에서 출발했어. 3에서 루트 2만큼 출발해서 이렇게 쑥 떨어졌어. 그러면 3에서 루트 2만큼 간 거거든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또 한 변의 길이가 1인 길이는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이제 네모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모 제곱이 2니까 자,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다. 이런 거죠. 네모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2. 또 한 변의 길이는 1이죠. 그럼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제곱 더하기 1제곱이에요. 2제곱 더하기 1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루트 5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요. 여기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는 3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랬어요? 얘는 1제곱 더하기 3제곱이에요. 그건 얼마예요? 예,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한 변의 길이 이제 구했으면 좌표에서의 좌표는 이 한의 부채꼴의 한 모양의 중점을 보는 거예요. 중심, 원의 중심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루트 5만큼 갔죠? 0 플러스 루트 5. 0은 생략하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이 부채꼴을 볼게요. 2에서 가서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출발점은 2예요. 2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루트 2만큼. 루트 5만큼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3에서 루트 9만큼 갔습니다. 자, 부채꼴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거. 루트 2가 왜 무리수인지를 설명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자, 루트 2는 누구와 누구의 제곱 사이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루트 2는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루트 1의 제곱과, 왜냐면 이거는요, 이 수직선이 제일 정확해요. 수직선을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수직선을 0, 1, 2 하면은 0은 루트 0이고요. 이제 루트로 씌워볼게요. 루트 1, 루트 4예요. 그러면 루트 2는 어디에 있겠어요? 요 정도 있겠죠, 요 정도. 그죠? 그래서 루트 2는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에 있구나. 근데 루트 1은 우리가 1로 표현하고요. 루트 4는 2로 표현하니까 루트 2는 1하고 2 사이에 있구나. 그럼 루트 2는 예상할 수 있죠. 1점 얼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소수 첫째 자리를 좁히면요. 1.4까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의 제곱이 얼마냐면 196,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1.96보다는 크잖아요. 얘는 2.0이니까 2.002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96보다 크고 루트 1.5의 제곱은 얘를 한번 해볼게요. 1.5의 제곱은 2.25예요. 225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루트 1.96보다는 크고 루트 2.00이 2.25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를 좁혀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루트 2는 1.4에서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풀어보니까 순환하지 않더래요. 계속 숫자가 바뀌어가면서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고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아이들 있죠. 루트 3, 루트 5 이런 아이들은 다 무리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루트 3도 볼게요. 루트 3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겠어요? 루트 3은 또 수직선을 나타내 보세요. 0, 1, 2. 얘가 루트 1이고 이게 루트 4잖아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어요. 그죠? 루트 1과 루트 4. 그러니까 이거죠. 요 사이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5는요. 보세요. 수직선 그려볼게요. 1, 2, 3, 4. 얘가 루트 4죠. 2는 루트 9. 루트 4하고 루트 5 사이에 있겠네요. 요 정도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인 루트 4와 3의 제곱인 루트 9 사이에 루트 5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